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우리 시장 최근 쉬어가는 조정을 거치고 금일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반복되는 변동으로 인해서 체감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금일 마찬가지로 쉬어간 흐름을 보였던 이 네이버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확인하며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회복을 완료할 때까지 통화정책을 통해서 강력한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밝힌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1.34%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경기 회복으로 인한 부담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시장이 인식을 할 수 있겠고, 조기 테이퍼링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의 경기 회복에 대한 부담은 그 정도가 예상치를 벗어나면서 변수로 작용을 하느냐가 관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뭔가 바꿀 필요 없이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그러했지만 상황이 긍정적인 것으로 바뀐 건 맞지만 이 또한 언제 어떻게 다시 바뀔 수 있다 라는 우려감은 당장에 쉽사리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이 불편한 동행을 이어감과 동시에 이전부터 말씀드린 이 실적주로의 순환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어떻게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을 다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날그날의 상황과 이후 전망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매매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이후에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그간의 조정 이후 다시금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쭉 숨을 고르다가 이제 다시 기지개를 좀 피는 그런 정도다 보니까 일부 테마성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체감을 느낄 수가 없던 오늘이었는데요. 오늘은 네이버의 성장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언택트가 강조되었고, 이커머스,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었죠.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고,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 점유율 13%로 2위에 올랐습니다. 그럼 1위가 누구냐? 바로 네이버 쇼핑인데요. 16.6%의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로켓 배송이라는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과 높은 직매입 상품으로 로켓 와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충성 고객을 확보한 쿠팡과 국내 대표 검색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한 플랫폼 중심의 네이버 쇼핑의 이 사업 본질적인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이커머스 점유율인 네이버에 대해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정치권에서의 행보로 부각되고 있는 메타버스 제페토는 현재 전세계 이용자 2억 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이 미래의 가치의 가능성은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무궁무진하다라는 점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플랫폼 사업은 엔터, 콘텐츠 분야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이버는 지난 5월 세계 최대의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를 6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네이버 웹툰과 합병을 통한 왓패드 웹툰 스튜디오를 설립을 했고, 왓패드 이용자 9,400만 명, 네이버 웹툰 이용자 7,200만 명으로 총 1억 6,600만 명의 글로벌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콘텐츠도 10억 개 이상의 창작물을 제공하는 거대한 플랫폼이죠. 최근 웹소설과 웹툰이 드라마와 영화 시장까지 진출을 하는 등 이 IP, 지적재산권의 성장성을 생각을 한다면은 네이버의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해가 단번에 됩니다. 또한 이러한 엔터, 콘텐츠 분야는 계열사인 제페토와의 협업을 통해서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활용도 가능하죠. 플랫폼 기업의 가장 큰 강점,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소속되어 있는 계열사 간의 연계 시너지가 무궁무진하다라는 점인데, 지금 네이버의 행보는 계열사 간의 연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 플랫폼의 지분 49%를 네이버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위버스 플랫폼이 BTS 효과로 단순히 이 BTS만을 위한 팬 플랫폼이 아니라 중복 구독 시스템을 통한, 내가 BTS를 구독했다고 그래서 다른 아티스트를 구독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위버스 이 팬 커뮤니티 플랫폼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아티스트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위버스의 성장은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네이버의 플랫폼으로서의 연계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특정 아티스트의 팬이 위버스에 유입이 되고 이후 다른 아티스트들에 대한 관심도 넓혀가면서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의 충성 고객이 된 이용자들, 이 이용자들을 네이버의 제페토를 통한 메타버스, 라인 메신저, 왓패드 등 다른 플랫폼으로의 유입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강점, 어느 한 분야로 유입이 되면은 그 안에서 다른 분야로 계속해서 파생되어지는 이동성을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단순히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영역을 좀 확대해 나가던 것에서 이제는 위버스라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BTS라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보유하면서 강력한 마케팅 카드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이 빅테크 플랫폼 관련 사업 분야는 내수 시장은 결국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수 불가결한 이 시기에 BTS라는 날개를 등에 업은 네이버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면서 확보한 현금과 탄탄한 계열사 간의 연계까지 카카오가 그간 고성장을 보였던 것처럼 네이버도 이제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고성장을 충분히 노려봐도 될 시기라는 생각입니다. 올 하반기는 그 성장의 기념비적인 출발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이버는 이후에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